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20명 가까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어떤 시청자께서는 미친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만. 이제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경선 마당이 좀 와글와글 시끌벅적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선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만큼 이쪽에 그 구경꾼이 많아지는 거고, 구경꾼이 많아진다는 건 경선 효과, 컨벤션 이펙트, 이게 있어야만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 그 대선 후보가 누구냐, 이것이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끝났으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을 심판해야 된다. 이재명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쪽에 대선 후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그래서 황우여 전 대표가 경선관리위원장이 됐는데요. 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영입해야 된다. 한덕수 영입론. 그래서 국민의힘은 있는 카드를 다 꺼낸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마를 선언한 사람부터 본다면 안철수 의원 선언했고 이정현 전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은, 그러나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분으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아마 오늘 그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김문수 장관은 국무위원이니까 당연히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대선 날짜 6월 3일 확정해서 의결해서 이제 공표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직후에 김문수 장관이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김태흠 충남지사,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윤상현 의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꼽은 사람만 해도 5명, 10명, 14명 이렇게 되는데요. 아무튼 20명 가까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제 이런 겁니다. 누구든 나서서 총력전을 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직 경험이 50년이 넘는 분이고, 지금 트럼프의 이른바 관세 전쟁, 그래서 뭐 아시아 증시가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블랙 먼데이,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무색하리만큼 정말 한국 증시 5%, 일본 증시 7%, 뭐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이 관세 전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한덕수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하고 견졌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안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 하겠다. 가령 2027년까지만 하겠다. 그때까지 이 개헌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데 또 국회는 여소야대의 형태로 있어서 교체된 정권의 발목을 잡고 어, 이 우리나라 국정 운영과 정치가 하행으로 치닫는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적임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도 있고 이미지도 좋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은 이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력 의지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을 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가족들 특히 부인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편을 설득을 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친구들이 한덕수 대행을 또 설득을 하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정통 관료 그것도 경제 전문 관료로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그런 분이 대두를 하면 국민들의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6월 3일 날 어, 대선을 치르게 되면 장미 대선 그때 장미가 한창일 때죠. 5월 말, 3, 6월 초 전국적으로 장미 축제를 여는 지자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그런 대선 후보들 4말 5초,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하고 5월 12일부터는 5월 12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정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선거일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일 공고가 되면 이제 각 당별로 어, 계속해서 경선 과정이 아마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비 후보자 등록은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4월 4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4월 8일 오늘 선거일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4일이 5월 4일이 그러니까 대선 한 달 전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공직 사퇴 시한입니다. 밤 1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에 있는 뭐 서울시장, 대구시장 또는 뭐 총리 한덕수 총리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총리 김문수 고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등록을 5월 10일, 11일 이제 이틀 동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2일, 5월 12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서 5월 25일 사이에 제외자 투표가 있고요. 5월 29일, 30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있고 6월 3일 본 투표가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그리고 6월 4일 곧바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이런 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 아까 20명 가까이 될 것이다 돼 있는데 제가 이름 거론해 드린 사람만 14명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절대적인 강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나서서 좀 이렇게 그 정치적 에너지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를 좀 키우고 어,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의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런 경선 과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설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문제도 또 치열한 토론과 신경전 뭐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롭게 국민의힘이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부분을 어, 우리는 정말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절박함, 그 절실함 이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마 내일 이제 당 대표를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당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김두관 이미 비명계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개헌해야 된다. 뭐 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선언할 것으로 보이고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관망하고 있고 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